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찬성 70, 반대 29로 큰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상당히 포진해 있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곧바로 안보 예산안의 하원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공격을 장려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에 대해서는 멍청하다며 비판했습니다. Well,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반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물러서면 암살 당할 것이라며 그래서 패배할 리가 없고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방위비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그 역량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민과 의회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은 미국민들에게 실제로 안보를 제공한다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n't just a benefit. This isn't just an alliance that the United States puts into. We also get a lot out of this alliance.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공격을 권유하겠다고 밝히면서 나토 동맹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끔찍하다고 비판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리석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방위비를 분담하는 우리나라에도 미칠 영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력 논란, 약간 지금 이게 제대로 사고하는 거 맞습니까라는 의심을 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놓는 말마다 발칵발칵 합니다, 지금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최근에 한 말이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 말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2020년 발언인데 참 그때도 저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요. 나토, 이게 러시아와 어떤 군사적인 이 대치를 하는 이 합동 각 나라의 모임이잖아요. 나토가 군사 기구인데 돈 안 내면 러시아 푸틴 보고 이거 뭐 침략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부추기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박찬영 교수님,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누구도 하지 못할 얘기를 가장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 아니냐. 지금 나토에서 발칵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화법을 보면 사실은 돈 안 내면이 굉장히 방점이 찍히거든요. 돈 안 내면. 그렇죠. 돈 내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데 돈 안 내면 무슨 짓이든 나는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받아내는 것도 이 수단에 어떤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소위 말하면은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 국민들에게 돈의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돈을 내면 러시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거의 지금? 뭐 극단적 포퓰리즘이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 돈 아껴주고 그다음에 받을 거 받는 사람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외교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지난 1차 때 대통령 될 때 그때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지지를 얘기하는 받고 겁니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지를 꽤 높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뭐 주한미군 분담금 이거 인상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100% 인상인가 저 기억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압박이 더 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부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면 좋은데 안 되면은 외부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든지 받을 돈을 많이 받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이 극단적 포퓰리즘이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좀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박성주 좀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국가 체제에서는 이제 소련 정책에 있어서 나토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정책에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의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모든 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잖아요. 아, 실제 어려운 거예요. 나토를 유지하기도 예. 어렵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한미군 방위비움 분담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가 다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정책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정책에 있어서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에서도. 예. 압박을 하면서도 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우선주의란 말이에요. 예.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냐.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에서의 바이든 정부는 뭐냐면 전략적 인내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한미일 공조체제. 이게 만약에 20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권이 입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걸 다시 이제 트럼프와 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미 정책과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예. 있는 모습인데 걱정이 되는 면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꼭 돈 얘기하죠. 돈 안 내면 포기할 수 있어요. 뭐 러시아가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취지 얘기를 나토를 걸어가면서 한 거예요. 유럽이 발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요. 아까 걱정거리가 각각 후보를 했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인데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그 깜빡의 정도가 조금 심합니다. 요 영상은요. 정광재 대변인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을. That's what, memory has gotten worse, no, Mr. no, President?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As you know, initially, the president of Mexico, Sisi, did not want to open up the gate to allow humanitarian material to get in. And I don't want to, well, maybe choose my words. There's some movement,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I just approved of $3 billion for the nation's first high-speed rail line. 정광재 대변인. 네. 약간 정상으로 보입니까? 약간 좀 심각해 보입니까? 제가 뭐 원격 의료도 지금 잘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또 의학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약간 틀리거나 잘못 얘기하거나 자꾸 그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특히 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예. 그게 최근에 또 이 신냉전기와 맞물리면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오류를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걱정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예. 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집권한 이후에 예. 가장 먼저 한 게 한미일 공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 이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좀 등한히 했던 것을 우리가 완전히 복원하는 데 주력한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건국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모르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승만 그거에 전 대해서. 대통령이 알았다면 예.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트럼프를 만나서 예. 한미 동맹이 왜 미국의 가치에도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 걸맞는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후보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한 후보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누가 돼도 이거 걱정 아니냐. 지금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네,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보호도 없다. 아주 네. 간단하다며 강조한 발언인데요. 네.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아주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럴만하죠. 나토 사무총장은 서로를 보호하지 않는 동맹국은 서로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성명을 냈고요. 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게 더 많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줬다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이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대선표를 의식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동맹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한국에게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네, 그리고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은 1년짜리로 끝났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2026년까지 적용되는 6년짜리 협상이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보면은 종료까지 2년이 남았죠. 네. 근데 한미 당국이 다음 방위비 협상에 이미 조기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내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이 큰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일본도 이미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What poses a national security risk is the possibility that he could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That's what poses the national security risk because absolutely inappropriate for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be saying, but it is consistent with his love for dictators. 어쨌든 지금 나온 걸 보면 바이든 현재 대통령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국 여기도 그러니까 미국도 중도층 흡수가 관건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 선거나 비슷하겠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이 관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높은 지지를 받았던 흑인층과 젊은층 지지가 많이 빠진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We need a candidate who's going to stand up and stand up strong for us. Or we're voting for the couch. 네, 또 오는 3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진행 과정도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